친구 녀석의 슬픈 이야기.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였죠. 그 친구 학창시절 같은 반이긴 했지만 사실 이름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왕래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자며 검은 양복을 꺼내 입히는 친구의 말에 이끌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간 지하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도 분위기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친구는 거의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사이는 아니었는데도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환한 웃음을 짓고 계신 영정사진 앞에서 조심스레 절을 올리고 상주인 친구와 맞절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만 꼭 잡았죠. 잠도 못 자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친구를 끌어내듯 조문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이라도 먹어. 억지로 수저를 쥐어주며 말했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건 친구가 품에 안고 있던 한 켤레의 운동화. 낡고 주름져 있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하얀색 나이키 농구화였습니다. 울면서도 절을 하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운동화가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운동화는 왜 그렇게 들고 있어? 잠깐 내려놓고 밥부터 먹자. 조심스레 말해보지만 친구는 더 세게 그것을 끌어안기만 했습니다. 사연이 있구나.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같이 간 친구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한숨이 연기처럼 섞여 흩어졌죠. 그 운동화 뭔지 알아? 제가 물었더니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끼던 운동화래. 그 정도밖에 몰랐지만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죠. 조문을 마치고 간단한 음식과 소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상주였던 친구도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아깨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마워. 그 말과 함께 친구는 조심스레 운동화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17살의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사고로,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석 달 뒤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친구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동생을 돌봤습니다. 넌 공부만 해. 나는 일할게. 친구는 자신이 다 떨어진 운동화를 끌고 다녀도 유행하는 신발을 사서 여동생에게 신겨야 직성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애쓰던 어느 날 친구는 시내에서 우연히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동생마저 고생시키는구나. 집으로 데려와서 싸우고 또 울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답니다. 며칠 후 새벽,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려던 친구는 현관 앞에 놓인 하얀 운동화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18번째 생일 축하해. 알바에서 산 거야. 신고 다녀. 웃으며 운동화를 신던 그날 아침 친구는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웃 어르신이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 학교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일은 여동생의 기일이 되었고 친구는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친구는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서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신발 잘 신고 다녀? 잘 맞아? 너무 아까워서 못 신겠어. 다 떨어지면 내가 또 사줄게. 그냥 신고 다녀. 10년은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10년 후에 다시 사줄게. 그 약속은 그렇게 꿈속에서 끝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검정고시를 보고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했죠. 1년 뒤 친구의 생일, 즉 여동생의 기일이기도 한 날,
아내는 선물이라며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10년 전 동생이 사줬던 것과 똑같은 하얀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 아내는 친구에게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답니다. 그저 친구가 그 신발을 너무 아끼는 걸 보고 신고 다니라고 같은 모델을 찾아 선물한 거였죠. 10년 전 모델을 찾아 헤맸다며 웃는 아내의 모습에 친구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동생이 돌아온 것만 같았다고요. 그렇게 청혼했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어제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났습니다. 친구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하얀 운동화는 다시 그때처럼 너무도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는.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 장례식장의 씁쓸한 공기, 친구의 눈동자에 맺혔던 그 물기, 모두 잊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삶의 무게를, 사랑의 깊이를 너무도 조용히 강하게 남깁니다.